네, 안녕하세요. 별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이 이제 별리사 1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설명해야 할 텐데, 오늘 이제 대략적인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대략적인 과목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별리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는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쯤 토요일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뭐 7월쯤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이제 시험이 한 번 있고, 1차에 합격해야만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해야 되고, 우리는 1차 설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1차 시험 과목은 이제 세 과목이 있습니다. 1번 산재법이라고 해갖고, 산업재산권법, 여기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법과목 세 가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교시가 이제 민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이제 자연과학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과학은 또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과목이 있고 전부 다 100점씩이죠. 문제는 이제 40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제 40문제. 그리고 이제 1차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 그래서 이제 5개 지문 중에서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니까 OX 골라내면 되는 이제 객관식이고, 2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백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서 써야 돼요. 그죠? 근데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민법은 1차 시험에는 있는데 2차 시험에는 없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객관식만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 민법은 1차에만 있고 1차 시험 객관식뿐이기 때문에 민법은 이제 뭐 객관식 문제만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 논술형은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된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산재법도 특상디 이렇게 있고 자과도 이제 무라생지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 민법은 단일 과목이에요. 단일 과목이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민법 하나만으로도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니까 별리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니까 이제 1교시로 들어가 있는데, 모든 법 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시작하실 때도 주로 이제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법을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내년에 종합반 시작할 때도 3월 달에 이제 민법부터 개강해가지고 기본 강의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이실 텐데, 문과 수험생도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공계생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과학은 여기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 다 법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법과목이라는 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이라는 걸 생전 처음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커트라인부터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올해는 좀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갖고 70점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커트라인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80점대였어요. 커트라인이.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많은 점수대를 보면 76에서 7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이제 작년에 너무 쉬웠고 이제 올해는 좀 너무 어려웠다, 이런 특징이 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출제기관이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인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요 정도를 커트라인 목표로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점수대로 커트라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인데 자연과학을 그러면 이제 이공계열 주로 수험생들이 많은데 자연과학 되게 잘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겠지. 하지만 뭐 나머지 과목들이 좀 잘 안 되죠. 화학 전공이다 그러면 화학은 잘하지만 뭐 생물지학, 뭐 물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과목 모두에 공통되는 수험생, 이거를 전부 잘하는 수험생들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문제, 제가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 나중에 또 이제 화학의 김선민 교수님 와서 또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 점수, 이 문제 난이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대부분 60점 나옵니다. 합격자들 평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맞아봐야 70점이에요. 진짜 잘 맞아봐야 자연과학은.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 진짜 잘 맞아봐야 70점이고 대부분 합격자들도 한 60점 정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 커트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이 자과가 60점 정도 나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찍어줘야 이 자연과학에서 모자라는 점수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과목 대강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프린트 이제 첫 번째 문단 좀 보실게요. 로마자 1번 민법의 특성이라고 돼 있고, 자,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래 밑줄 써야지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쓴 책이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기본서인데, 여기 이제 나가다가 저기 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도 이제 포인트 민법, 저는 이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민법 객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OX 지문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출간한 책이 세 가지인데, 일단 이 기본서인데 이게 한 940페이지 정도 돼요. 나가다가 그러니까 뭐 내용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그냥 940페이지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두껍다. 그죠? 그다음에 포인트 민법 객관식 한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건 뭐 책이 아니라 무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두껍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OX 지문집은 요건 한 이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가서 이제 두께만 좀 확인하고 가보세요. 아, 이거 양이 얼마나 많구나. 이런 것만 좀 확인하시고 한번 나가서 교재 한번 보시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다음 주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딱 한 번 보는데. 그러니까 민법 딱 한 번 보는데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수험 스케줄을 보면 1년 수험 스케줄을 보면 보통 이제 우리 수험 기간은 1년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2월 셋째 주 2월 말쯤에 시험을 보면 3월 초부터 시작해요. 3월 초부터 기본 강의 시작해가지고 기본 강의 시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 시즌 해갖고 중급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의는 뭐 주요 강의는 없고 이제 특강 형식으로 조금씩 이제 좀 짧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가 3월 초에 시작해서는 5월 중순까지 갑니다. 자그맣지만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민법 기본 강의는 50회거든요. 여기 계신 그러니까 변리사 민법 강사분들은 대부분 민법 기본 강의 한 50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회씩 하니까 그죠? 5회씩 한 10주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2개월에서 3개월, 보통 2개월 반 정도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제 기본 강의 한다. 이렇게 이제, 아니, 한 과목 하는데 2,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수험은 뭐할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수험생은 제일 중요해, 시간씩. 진입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시간 부족과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는 우리 1년이 수험 기간인데 민법 한 번 보는데 2, 3개월 걸리면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거 한 번씩 보는데도 2개월 걸린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번 보는데 6개월 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만큼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양이 많다. 이거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면. 이제 민법이 어려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굵은 글씨에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민법도 이 목차가 있죠. 대목차로 나눠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채권은 또 이제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또 나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크게 이제 네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법과목의 특성, 특히 이제 민법의 특성이 뭐냐면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 물권, 채권 여기 뭐 기본적인 공통된 사항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민법 총칙을 잘해야지 하고 민법 총칙만 10번 읽어도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하려면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각 단원의 연관성인데 이거는 물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권, 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물권인데 물권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라는 걸 먼저 취득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물권이 변동되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수험하면 이제 회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었다 그러면 이제 1회독이라 그래요. 그죠? 다 보고 와서 두 번째 돌아와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돌아와서 다 보고 오면 이제 3회독 되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은 특히 1회독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2회독 해도 그러면 요 정도는 좀 알겠다 싶습니다. 그죠? 3회독 좀 돼야 그래야 비로소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회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법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실게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요거는 좀 부수적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수학 시험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준별로 이제 수학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험이라는 거는 1년 만에 그냥 끝내야 되니까 이 안에도 초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도 모른 채 여기 막 고3 내용 나오면 이걸 일단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쉽게.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그걸 꾹 참고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볼 때, 다시 볼 때마다 실력이 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학을 배울 때 막 벽에 부딪힌 것처럼 이 도대체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도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그죠? 변리사 시험 1년에 한 번 보니까 1년 안에 그냥 이걸 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셋째 문단.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그렇죠. 한 번 보는데 2, 3개월인데. 그죠? 물론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급 강의는 35회 정도에 끝나고 객관식 강의는 한 25회 정도에 끝나요. 그죠? 그래서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이것만 합쳐도 60회, 110회. 110회면은 이게 몇 달인 거야? 거의 한 5개월, 6개월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그리고 자, 이게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봐야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봐서 돌아오고 보니까 이미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돌아와서 보면 이미 다 까먹고 또 새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죠?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므로 뒷부분 공부할 때는 앞부분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다면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밑줄.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격이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못 넘어가시는데 그럼 안 돼요. 일단 뒤에 있는 걸 보고 와야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게 법학에 있어서는 이제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특히 민법을 독학을 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1회독 할 때도 뒤에 있는 거 막 사례 보고 막 끌어다가 설명 다 이해는 다 시켜드립니다.
이래도 칼때도 그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게 다 만들어 드려요. 근데 그게 당장 자기 게 되진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다음 이제 로마자 이번에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이라는 이제 목차가 있는데 거기 제목에 민법에도 고득점의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거 이만큼 찍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제 95점 막 이런 초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민법에서 고득점 하시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들 돼보시면 민법 공부를 이제 가장 많이 열심히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결국 밑줄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러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공부 방법들을 좀 적어놨는데, 그죠? 사실은 오늘은 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려봐야 여러분들 사실 이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 어릴 때 공부 좀 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공부 방법 같은 거야 뭐 이제 자기들 다 나름대로 공부 방법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지금 11월 설명이죠. 11월 설명. 이거 이제 페이지 수는 지워도 되겠죠. 그죠? 11월 설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월 초에 이때 이제 1차 시험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앞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이제 내년 1차 뭐 2월 말에 볼 거니까 11, 12, 1, 2 아직 4개월이 덜 남았죠. 그죠? 그래서 3개월여 남았습니다. 과연 요 기간 동안 해가지고 당장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이게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기본 강의 분들인데 3개월 다 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죠? 그래서 9월 달에만 오셔도 제가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10일 동안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때 한번 가보셔야 돼. 시험장에 가보시라고. 올해 접수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적 목표는 이제 내후년에 25년 2월에 보는 1차 시험. 현실적인 목표는 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되게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왜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변리사 시험이 나 어릴 때 공부 좀 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경쟁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변리사 시험이 요즘 또 인기도 많고 또 이제 어렵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또 이제 좀 누적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 한 2, 3년, 1차 시험 2, 3년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경쟁사 처음 들어오시지만 공부 한 2, 3년 한 친구들하고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1년이 뭐 기본 시즌 돌아가지만 항상 시간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시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잘 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3월 하면 요 땅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그마치 3개월이나 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점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월에 오신 이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에는 시행착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오늘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다음에 붙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내년 1차 시험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1년 공부한 사람처럼 시행착오는 겪어보셔야 돼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때 가서 합격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A 수험생은 뭐 내가 오늘 설명해갖고 뭐 내후년 25년 2월에 이게 1차 목표니까 내년에 1차 종합반 시작까지 3월에 여기 딱 뭐 이때 시작해야지 이러고 요 3개월을 그냥 보낸다. 그죠? 이런 수험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 수험생은 내가 11월에 와갖고 이제 시험은 이제 뭐 본격적인 시즌은 3월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요 3개월을 놀면 안 되고 그냥 미친 듯이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해보고 시험 보고 떨어져 보고 뭐가 부족한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합격률이 높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시험 접수하려면 토익 점수도 필요하니까 지금 토익 점수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아마 775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접수해갖고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당장 토익부터 따놓으세요. 일단. 그냥 당장 토익부터 따놓고, 요 시험 1차 시험 접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시험장, 이것도 시험 보신다 하더라도, 뭐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뭐 현장 분위기나 한번 느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최소한 민법 하나만이라도, 민법 하나만이라도, 그 3개월이면 민법 한 과목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점수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실제 시험장 가고 몇 점 나오는지 한번 봐본다. 그죠? 이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요거를, 요 3개월을 남들보다 좀 더 플러스해서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3개월 금방 갑니다. 진짜. 그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금방 하고, 남들이랑 똑같이 시작하고, 요때, 시간 부족하다 맨날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오신 분들은, 자, 지금 이 변리사 시험의 진입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시고,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잘해낼 수 있을지, 또 이게 내가 과연 이걸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 시험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자격증이다. 여러분, 다 좋은 거는 경쟁률이 높게 마련이에요. 힘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뭐 1년, 2년, 3년 했다가 또 1차도 안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젊은 날에 이 중요한 인생 3년이 그냥 지워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5년을 하더라도 결과만 얻었다 그러면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막 5년 동안 결과를 못 얻고 그냥 나간다 그러면 그냥 5년이 인생에서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무서운 시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민 중이시라면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진입 여부는 결정이 됐다, 나는 이거 볼 거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당장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부터 그냥 우리 실제 현강은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니까 우리 작년에 찍어놓은 그 동영상 강의 인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민법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가자마자 이제 이거 끊어가지고 그냥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미 진입 여부 결정났다, 할 거다 생각되면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1차 시험 볼 때까지 반드시 민법만이라도 막 2, 3회독 해가지고 시험 볼 만큼 상태를 만들어가고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뭐래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3월 진입상에, 그러니까 3월에 진입한 수험생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나 11월 달에 3개월 동안 민법 하나 다 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11월에 온 게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시간이거든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시간에 온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민법 뭐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1번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했는데, 뭐 여러분들 뭐 공부 도사니까 뭐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게 수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막 뭐 이해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해 먼저 하고 암기하고 이게 뭐 원칙적인 순서긴 하죠. 선 이해 후 암기가 원칙적인 순서긴 한데,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암기해놨는데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 암기 뭐 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이제 복습하실 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1번 이해와 암기의 중요성,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에 이공계열 분들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 일단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좀 암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2번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은 1차에만 있다.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래서 객관식 연습이 중요합니다. 객관식 연습이 중요한데, 이게 940쪽이고, 요게 이제 1400쪽이고, 요게 600쪽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민법 강사님들은 이게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할 때, 그러니까 기본 강의, 중급 강의는 기본서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는 요때부터 이제. 그래서 수험생 요때가 아마 거의 8월, 9월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요때 잡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뭐 이제 다른 민법 강사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 문제 풀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객관식 문제집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1400페이지 두꺼운 거. 이거는 600페이지 얇은 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붙잡고 간다는 건 무리니까,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기본 교재를 요거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 강의를 들으신다고 그러면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강의부터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매우 중요하죠.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오늘 나간 진도만큼 기본서 읽어보시고,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죠? 이게 복습의 정석, 그죠? 기본서 정독. 일단 뭐 강의를 수강해야 되니까, 이제 강의 수강.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독.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풀이. 이거 그냥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요거 이제 반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의 수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를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나간 진도만큼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2회에 가면은 그 전날 했던 기본 그 OX에 풀어보신 거를 제가 수업 시작하기, 2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드리고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객관식을 좀 병행을 시킨다. 그죠?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요거 좋았다 그러고 뭐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그랬죠. 이 3개월 동안 민법 제대로 해갖고 한번 시험 보시라고. 그러려면 3개월 동안 기본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문제 또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1400페이지 두꺼운 거 이거 나면 무리예요. 처음부터 이거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600페이지 얇은 거 요거 기본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 3월 달에 우리 민법 점수 꽤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제목이 이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기본 강의 보니까 중급 강의 때 뭐 객관식 안 본다 뭐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출문제 같은 정도는 이제 보시면서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서 3번 조문의 중요성인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이제 조문이 있고, 판례라는 게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은 이제 말 그대로 민법 규정이에요. 우리 민법 규정은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1000조가 넘게 있는데, 우리 가죽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1조부터 766조까지 재산법만 이렇게 이제 배운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 조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뭐 이름으로 들어서 뭐 느낌이 오시죠? 대법원 판결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론이라는 건데, 이론은 이제 교수님들의 견해 대립이 대부분으로 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교수님은 이거 이렇게 해결하자, 뭐 갑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주자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러고 견해 대립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과학이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연과학에도 견해 대립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 견해 대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못 내요? 못 내겠죠. 우리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5x가 나와야 되는데 견해 대립이 있으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한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례는 이런 견해 대립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우리 판례는 이 태도를 따르겠다 판결문 나왔어. 그럼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가 거의 70에서 80%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한 15에서 20% 정도겠죠. 그래서 비중을 보면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유순서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써놨죠.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조문이 판례보다 이렇게 비중은 작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란 말이야. 왜?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조문이 있는데 좀 불분명하다. 아니면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럴 때 판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을 잘 알아야 판례도 잘 알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항상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을 열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 수험생들 보면 조문에 약합니다. 그죠? 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경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1000번 조문의 중요성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인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조문을 대하는 자세부터 좀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밑에 써놨죠. 굵은 글씨 해놨죠.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확인하시는 이런 습관을 처음에 잘 잡아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수험 기간에 뭐 지치고 뭐 여름에 특히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야,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조문집 갖고 오라 합니다. 그죠?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짠하고 조문 하나 외우고 신난다 짠 하나 하고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조문은 그냥 옆에 붙여서 데리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이제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밑줄. 조문 하나만 읽어도 거기에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기출지문들이 막 떠오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 그게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당연히 처음부터 되진 않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초보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목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문 하나 보는데 관련 기출 문제, 뭐 판례 다 떠올라. 그럼 이제 뭐 고득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잘 잡아놔라.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굵은 글씨죠. 초심자라면 민법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성공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멍하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남자분들 뭐 창가에 예쁜 여자 있다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뭐 누가 옷 이쁘게 입고 간다 뭐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뭐 해야 돼? 당연히 좋은 집 들고 보면서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문집을 잘 보는 습관을 길렀죠. 그렇게 길러놔야 나중에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의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재의 선택은 그냥 딱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강사가 쓰는 이제 강사의 수험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제 기본서 아까 포인트 민법 940쪽이라고 그랬죠? 이 교수님 교과서 몇 쪽인지 아십니까? 2000페이지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야, 판례 있는 거는 뭐 니들이 다 알 거고 우리는 판례가 뭐 조문과 판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길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 이론 쪽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2000페이지 쪽에 이론이 대다수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교수님 교과서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잡으면 그죠? 자, 940페이지 이거 보는데도 지금 뭐 2개월, 3개월 걸리는데 이거 보려면 그냥 1년 다 갑니다. 쉽게 해서 민법만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좋은 책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수험서를 선택하는 게 이런 맞겠다. 그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자,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거기 학습이란 말 있죠. 학습이 한자어로 이제 배우락 익힐 습인데 학과 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건데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없이 여러분들이 독학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지만 강의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아까 제가 1, 2, 3 했죠. 수강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문제 풀이고 매일매일 꾸준히 진도에 안 밀리고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죠?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변리사 시험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들어오겠냐? 근데 3월 달부터 진도 쭉쭉 밀립니다. 그죠?
매일매일 쭉쭉 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하지 않으려면 이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죠? 복습이 중요하니까,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꾸준히 진도 안 물리고 꾸준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4쪽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자기 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예습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복습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공부할 분량 조절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잘 잡아놔야 돼요. 보시면. 저것도 뭐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뭐 할 때마다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2022 올해가 3년이었죠. 그냥. 자,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한 번 나왔고 이전에 나온 적은 없고 이때만 나오고 이것도 이때만 나오고 그지 이전에 또 나온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매년 나와. 매년 2, 3년에도 나오고 2년에도 나오고 1년에도 나오고 매년 나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돼.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된 걸 알면서도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게 공부 범위를 넓힌다는 건데 공부 범위를 넓히면 합격과 멀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수험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회독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만큼 한 5, 6 회독할 수 있는데 공부 분량을 늘리다 보면은 2, 3회독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자기 걸로 완전하게 만들어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희미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거 열심히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당연히 이 사람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붙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붙습니다. 100점 100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민법을 이렇게 늘리는 사람은 이게 산재법 가서도 늘리고 자연과학 가서도 늘리고 모든 거 이게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다 늘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희미한 공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혹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야, 이거 막 질문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너 이거 아냐? 이거 알면 이거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이거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합격해갖고 감사합니다. 인사 오는 수험생들도 많지만, 좀 불합격해갖고 내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이렇게 수험생들도 있는데, 문제 못 틀렸냐 물어보면 여기서 군법은 나 있어요. 그러고서 왜 틀렸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공부 분량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가냐? 이거 나왔던 적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데서도 혹시 나올 거 아니냐? 그러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랑 멀어지니까 여기가 희미해져. 그러면 제대로 몰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이제 수험생 진입하면은 절대 공부 분량 늘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제가 좀 민법은 우리 변리사 시험에 있는 강사 중에서는 제가 민법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제일 넓게, 그러니까 기본서도 제일 두껍고 아마 기본 문제집도 좀 두꺼운 편이에요. 여기 있는 강사들보다.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변리사 시험인데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민법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막 90점, 95점 맞으려면 요 수준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민법이 아마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많고 조금 어렵긴 해요. 대신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민법을 들으면서 내 책에도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본다? 쓸데없는 시다. 그걸 확신을 가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신다면 그 안에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올해 시험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막 커트라인이 70점 초반대 나올 줄 이 정도로 어렵고 민법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죠? 제 책에서는 거의 빠진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공부 분량은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 늘리게 돼요.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이거,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이러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거 뭐 알 필요 없다, 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적고 계시고 궁금하거든. 조문이 이때는 있고 판례도 이때 있는데 이때는 없어. 그럼 궁금해.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은
시험 합격하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럼 뭐 이제 뭐 박사과정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다. 밑줄 따라오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는지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가면서 공부의 양을 늘린다 이러면 불합격의 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책에 있는 것만 내 걸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나가서 두꺼운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래 밑줄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물론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밑줄 이거는 딱 기억해 놓으세요.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지. 그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을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를 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오히려 합격이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마치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과 이제 뭐 수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뭐 공부하실 때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뭐 강의로나 또 얼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